여러분,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어르신이 계십니다. 72세 되신 분인데요. 혈압약을 매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먹는데 왜 혈관은 계속 막혀가는 거냐고요? 손발은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은 시리고 잠도 깊게 못 주무신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죠. 그런데 이런 병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막히고 온몸에 만성염증이 쌓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의 천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천도 떨어지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72세 어르신께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무릎 통증도 확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까지 떨어졌어요.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비밀은 바로 식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식초가 아니에요. 특정한 재료를 식초에 넣어서 숙성시키면 그 재료의 약성이 몇 배로 강화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치 보약을 다리는 것처럼요. 이 어르신은 단 3가지 약용 식초를 만들어서 매일 드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재료를 넣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오늘 제가 그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학적 원리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혈관 건강과 만성염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어르신이 만드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용 식초,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양파 식초를 반드시 만들어 드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뭐냐? 바로 혈관 청소부예요. 2021년 한 해에만 퀘르세틴 관련 논문이 2300편 이상 나왔을 정도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파를 그냥 먹으면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퀘르세틴은 양파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거든요. 그냥 씹어서 먹으면 대부분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식초가 만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양파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요. 마치 김치가 익으면서 무가 물러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세포벽 안에 꽁꽁 숨어 있던 퀘르세틴이 식초 속으로 쫙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용출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식초의 산성 환경이 퀘르세틴의 체내 안정성까지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냥 양파를 먹으면 위상과 만나서 퀘르세틴이 쉽게 파괴되는데 식초에 담가 놓으면 이미 산성에 적응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위장에서도 잘 견디고 소장까지 도달해서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그럼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서 뭘 하느냐? 첫째, 혈관벽에 달라붙은 기름때를 제거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대학 연구에서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HDL 콜레스테롤이 3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혈관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춥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혈압이 오르는 건데 퀘르세틴이 혈관벽의 탄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셋째,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자, 그럼 양파 식초는 어떻게 만드느냐? 황금 비율이 있어요. 양파와 천연 발효 식초를 1:1 비율로 섞습니다. 양파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양파를 썬 다음에 15분간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 속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퀘르세틴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유리병에 양파를 넣고 식초를 부은 다음 실온에서 3일간 숙성시키면 됩니다. 3일 후부터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고탄수화물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신 사람은 인슐린 민감성이 34% 향상됐고 식후에 마신 사람도 19%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식사 5분 전에 식초 30ml를 섭취했더니 식후 혈당이 20%나 낮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밥을 드시기 전에 양파 식초를 미리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면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식사를 하실 때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 생강식초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만들어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생강식초는 양파식초와는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부천을 올려서 만성염증을 잡는 겁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있어요. 이 진저롤도 좋긴 한데 식초와 만나면 더 강력한 성분으로 변신합니다. 바로 쇼가올이에요. 진저롤이 식초의 산성 환경에서 숙성되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쇼가올로 전환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쇼가올의 한겸 효과가 진저롤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는데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키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쇼가올이 우리 몸에서 뭘 하느냐? 첫째, 혈액순환을 확 촉진시킵니다.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게 만들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수족냉증이 개선돼요. 둘째,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게 동맥경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셋째,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생강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생강 식초는 이렇게 만듭니다. 식초 3, 생강 1의 비율로 섞어주세요. 생강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넣고 식초를 부은 다음 일주일 동안 숙성시킵니다. 양파 식초보다 조금 더 오래 숙성시켜야 쇼가올로의 전환이 충분히 일어나요. 여기서 청화 면역력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정상천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은 천이 35도대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아요. 천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은 12% 떨어집니다. 반대로 천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은 5배 이상 증가해요. 생강식초의 쇼가올이 바로 이 천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강차를 마시면 30분 이내에 천이 0.5도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게 지속되면 만성염증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약용식초, 양파식초와 생강식초를 매일 드시면 혈관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은 좋아지고 만성염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어르신도 바로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약용 식초를 공개합니다. 마늘 식초까지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왜 마늘 식초가 필요하냐? 이건 양파 식초나 생강 식초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혈전을 녹이고 뼈 건강까지 챙기는 거예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냄새가 바로 이 알리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알리신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위 점막을 너무 자극한다는 겁니다. 생마늘을 드시면 속이 쓰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알리신의 자극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늘을 식초에 담가서 2주 이상 숙성시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극적인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수용성 유황 화합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 S알릴시스테인은 알리신보다 훨씬 순하면서도 약성은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위장 자극은 줄어들고 흡수율은 높아지는 거죠. 마치 독한 술을 숙성시켜서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이 마늘 식초가 우리 몸에서 뭘 하느냐? 첫째, 혈전을 녹입니다. 혈전이 뭐냐? 혈관 속에서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마늘의 유황 화합물이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긴 혈전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알리신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즙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셋째,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마늘의 유황 화합물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요. 그래서 만성 피로나 무기력증이 있으신 분들이 마늘을 드시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마늘 식초는 이렇게 만듭니다. 마늘을 까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유리병에 넣고 식초를 부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숙성 기간이에요.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이상 숙성시켜야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으로 충분히 전환됩니다. 조급하게 서둘러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어요. 바로 칼슘 흡수를 돕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죠. 골다공증이 생기고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되고요. 그래서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칼슘은 물에 잘 안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초의 유기산이 칼슘의 용해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 멸치를 그냥 물로 삶았을 때와 식초를 넣어서 삶았을 때 칼슘 용출량을 비교해 봤어요. 그 결과 식초를 넣었을 때가 4.4배나 더 많았습니다. 마그네슘도 1.4배에 더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약용 식초들을 드실 때 멸치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첫째,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마늘과 생강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약과 함께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둘째, 위산 상태를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면 무조건 위산 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산증이신 분들께는 식초가 소화를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위궤양이나 심한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치아를 보호하세요. 식초의 산성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식초를 드신 다음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섭취 시간을 지켜주세요.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드세요. 하루 권장량은 15에서 30ml, 그러니까 한두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약용 식초, 양파 식초, 생강 식초, 마늘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관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은 좋아지고 만성염증은 줄어들고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72세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비결이에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72세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드셨는지 하루 루틴을 공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쯤에 양파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한 큰술 드십니다. 물은 200ml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진하게 드시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희석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생강 식초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 큰술 드십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생강 식초가 소화를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분해도 촉진해요. 저녁 식사 중간에는 마늘 식초를 한 큰술 드세요. 마늘 식초는 혈전용에 효과가 있어서 밤사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루 3번, 3가지 식초를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맞춰서 분산해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위장 부담도 적고 하루 종일 약성이 지속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3가지 식초를 각각 다른 병에 담아서 식탁 위에 놔두세요. 그래야 깜빡하지 않고 매일 드실 수 있어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조와 보관에 대해 중요한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용기는 반드시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쓰세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식초의 산성 때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제품 라벨에 초모가 살아있다고 표시된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좋습니다. 주정을 넣어 빠르게 만든 양조 식초는 피하세요. 셋째,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하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 넷째, 만든 식초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돼서 신맛만 강해지고 약성은 떨어져요. 양파 식초는 3일 후부터, 생강 식초는 일주일 후부터, 마늘 식초는 2주 후부터 드시되 만든 지 한 달이 지나면 새로 만드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3가지를 꼭 다 먹어야 하나요?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가지를 다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양파 식초는 혈관벽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생강 식초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천을 올려서 염증을 잡아요. 마늘 식초는 혈전을 녹이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완벽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엔진도 필요하고 바퀴도 필요하고 핸들도 필요한 것처럼요. 하나만 있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도 처음에는 양파 식초만 드셨어요. 효과가 있긴 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생강 식초와 마늘 식초까지 더하시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무릎 통증까지 확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두 번째 질문, 마트에서 파는 식초 음료랑 뭐가 다른가요? 그냥 사 먹으면 안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시판 식초 음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판 식초 음료는 먹기 좋게 만들려고 당분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요. 어떤 제품은 한 병에 각설탕이 10개 이상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마시는데 오히려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대량 생산을 위해 주정을 넣어서 빠르게 발효시킨 양조 식초를 씁니다. 반면에 제가 알려드린 약용 식초는
초모가 살아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쓰고 당분은 일체 넣지 않아요. 양파, 생강, 마늘 같은 천연 재료를 직접 숙성시켜서 만드는 거라 약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해요. 시판 식초 음료는 한 병에 10,000원 가까이 하는데 직접 만들면 1,000원도 안 들어갑니다. 경제적이면서 효과는 더 좋은 거죠. 세 번째 질문,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건강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적혈구는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주기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혈관 내피세포도 3개월 정도 지나야 재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액과 혈관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도 첫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개월째 들어서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3개월째 되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건강해지려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댓글창에서 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파 식초는 퀘르세틴 용출로 혈관벽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둘째, 생강식초는 쇼가올 전환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만성염증을 잡습니다. 셋째, 마늘식초는 S알릴시스테인 숙성으로 혈전을 녹이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식사 때마다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최소 3개월 꾸준히 실천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 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안정됐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져서 이제는 수족냉증 양말을 안 신으셔도 된대요. 무릎 통증도 확 줄어서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운이 난다고 하세요. 이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먹어온 양파, 생강, 마늘인데 식초에 담가서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마트 가셔서 양파, 생강, 마늘,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 사 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 맑은 혈액, 따뜻한 몸. 이게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